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4월 18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포함해서 한 30여 명, 주로 친명계, 이재명에게서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때로 몰려다녔습니다. 수원 구치소도 가고, 수원 구치소 가서, 구치소장 나와라! 또 소리 지르고, 수원 지검에 가서, 지검장 나와라! 이렇게 또 소동을 벌이고, 이화영 술판 해유는 수사농단이다. 이렇게 또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검까지 갔습니다. 대검 항의 방문이라고 가가지고, 수원지검을 감찰하라! 수사하라!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바로 이화영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자기가 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주고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래서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2번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그 2번 진술을 한 이유가 술판을 벌여서 수원지검에서 처음에는 창고라고 했다가 검사실 옆에 창고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검사실에 뭐 조사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옆에 방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면서 어쨌든 그 술판을 벌여서 이 김성태가 자기를 회유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김성태뿐이 아니고 거기 그 검사도 있었고 수사관도 있었다. 그 사람들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 방북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이 알게 되면은 이것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화영 본인의 1심 재판에서도 양형을 좀 기대를 했고, 좀 형이 낮아지는 걸. 그러다가 특히 민주당이 오늘 수원지검, 대검, 수원구치소 막 찾아간 것은 이재명에게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은 술판에서 회유를 당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계속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계속 반박을 해도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끝까지 술판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오늘 수원지검이 조금 전에 아주 기록을 하나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기록을 깠습니다. 뭘 깠느냐 하면은 출정 일지. 자, 출정 일지라는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구속돼 있는 이화영을 데리고, 계호 교도관들이 데리고 그 검찰 조사실로 가죠. 수원지검으로 가면서 그 교도관들이 이렇게 호송을 하죠. 자, 그 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를 오늘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일지에 보면은 이화영이 술을 먹었다고 한 시간에 그때는 이미 다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왔거나 아니면은 그 구치소에서 한 1시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해덮밥을 시켜 먹고 연어 초밥을 사 먹고 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을 일지를 공개를 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머쓱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이화영 말을 100% 신빙성이 있다. 어떻게 국기 문란이다. 국기 문란이다. 어떻게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이느냐. 이렇게 이재명까지 이야기를 했죠. 기정사실을 하고. 이화영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기정사실을 해서 이렇게 떠들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또 이재명도 그 뒤에서 응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구하기. 자, 근데 이재명 구하기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완벽하게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구하기는 완벽하게 실패. 자, 오늘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 사실은 저녁 식사 전에 검사실을 떠났다. 검사실에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출정 일지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날짜를 처음에 술판을 벌였다는 날짜를 처음에는 이화영이 7월 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변호사들이 아니야 6월 30일 했는데 검찰이 계속 반박을 하니까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니야 반박을 하니까는 7월 3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7월 3일 그날
출정 일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7월 3일자 출정 일지에 따르면은 이하영은 오후 4시쯤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간 뒤에 약 1시간 뒤 오후 5시 5분쯤 검찰 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청사가 아니고 청사 밖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을 했다가 수원구치소로 그대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정 일제라는 것은 계호교도관, 그러니까는 호송교도관, 과거는 그렇게 불렀죠. 계호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입니다. 이 사실 작년 6월 한 달 동안 한 5번의 이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검찰로 그때 한 38명의 교도관이 이 호송을 담당을 했는데 38명의 교도관에 대해서도 이미 수원지검에서 다 조사를 해서 뭐 술 먹거나 음식 배달을 하고 그거 본 적이 없다,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소식인데 이 사람들이 이 검찰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리는 없죠. 만약에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전부 다 이것을 중징계감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교도관들이 기록한 이 일지에도, 출정 일지에도 술 먹은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출정 일지에는 수감자의 동선이나 특이 사항의 기록으로 남는데, 김강민, 이화영 변호사 김강민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7월 3일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천안 검찰 앞에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와라 이렇게 시켜서 연어를 직원이 사갖고 와서 그것을 안주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딱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그 건물 안에 1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럼 1시간 만에 가서 저 앞에 가서 연어 사와라.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연어를 사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어를 사갖고 와서 그것을 술을 먹고 다 했다. 1시간 만에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러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음식 만들어서 다 가지고 오는데 1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니 이걸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다가 또 이 김강민 이하영 변호사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하영이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 기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음주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3가지 날 중에 하나는 음주를 한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 하면서 7월 3일 외에 6월 28일일 수도 있고 7월 5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 일지에는 이하영 쪽이 주장한 6월 28일과 7월 5일, 이때는 아예 이하영이 출정 기록으로 두 날짜 모두 오후 2시쯤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5시 전에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오후 5시에 뭐를 연어를 시켜가지고 뭐 술을 먹었다고 5시경, 4시, 5시경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쯤에 벌써 이 검사실에 갔다가 검찰청을 나서서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하영 쪽은 얼버무립니다.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하영을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접견한 뒤에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이하영 말을 믿고 100% 맞는 것 같아. CCTV 다 공개하고 기록 다 까면은 이게 100%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유하영이 자기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술판에서 어떻게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구설러는데 넘어가서 허위 진술을 한 거다. 그것을 술판에서 했다는 게 이하영이 말했는데 100% 맞는 것 같고 그거 다 기록 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 내놨죠. 검찰에서 기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이제 이재명이 또 이야기를 할 건지, 아마 출정 기록이 조작됐다고 그렇게 또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소동을 벌였느냐 하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 당선자들 30명이 쭉 때로 몰려다니고 이재명이 이게 뭐 술판이 사실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의 선거 후에 최대 그 리스크가 바로 이겁니다. 대북 송금.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그 구형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죠. 그러면 1심이 6월 7일에 있는데 6월 7일에 이화영의 대북 송금 그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외환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환관리법인데 그 대북 송금은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800만 달러,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 대가,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는 거, 스마트팜 사업비. 그렇게 이화영에서 1심에서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보류를 했죠.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이화영이 이 해유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뭐 술판 이야기까지 지금 지어냈는데 이 술판 이야기가 이재명이 요구한 기록 내놔봐라. 그럼 다 나온다. 근데 기록 실제로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허위였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또 이재명 쪽이나 민주당에서 또 뭐라고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이화영이 1심에서 유죄 판결 구형이 15년이니까 뭐 징역형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그 판결문은 이재명의 판결문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쪽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선거에 이겨서 천하를 뭐 다 독차지한 것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해도 결국은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곧 이 구속의 길로 가는 그 첫 단계가 시작됐다. 그것을 이제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덫을 쳤지만 그 덫이 걷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